25페이지 6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선수명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괄호 열고 팀명 괄호 닫고에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표시 예가 나와 있고요. 선수명이 김JI, 팀명이 라이온즈인 경우 김JI 괄호 열고 라이온즈 그리고 괄호 닫고로 표시하래요. 어퍼 함수, 풀어퍼 함수와 엔드 연산자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수명과 팀명이 표시 예처럼 맞춰지려면 선수명은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되고 가로 안에 있는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여야 되니까 선수명이 첫 글자 대문자로 변경하는 풀어퍼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팀명을 작성할 때 전체를 대문자로 바꿀 수 있는 어퍼 함수가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이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고 하는 문자열이 표시가 돼야 되므로 풀어퍼 함수 입력해서 문자열 엔드 연결 연산자로 따옴표 괄호 만들고 그리고 다시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 엔드 만들어서 어퍼 함수로 팀명을 대문자로 반환한 다음 마지막 문자열로 괄호 닫는 형태로 총 수식이 하나, 둘, 셋, 4번 연결될 수 있게 함수 수식을 이어서 작성해 보면요. 선수명은 첫 번째 선수명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여야 되니까 풀어퍼 함수 적용해서 풀어퍼 함수 인수는 텍스트밖에 없습니다. 인수 텍스트 문자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자 하는 선수명 입력해서 확인 누르면 첫 번째 글자 K가 대문자로 변환된 결과식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괄호 열고 문자열 엔드 연결 연산자로 괄호 열고 만들어 주시고 괄호 열고 괄호 안에 팀명이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편집에 연결 연산자 엔드 입력해서 전체를 대문자로 하는 어퍼 함수 적용하셔서 어퍼 함수도 인수가 텍스트밖에 없습니다. 팀명이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팀명의 문자를 텍스트 인수로 입력을 해주면 어퍼 함수 적용된 팀명 대문자로 변환된 결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저 괄호 닫는 표시 형태를 지켜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 엔드 작성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서 선수명은 첫 번째 글자 대문자 그리고 괄호 열고 팀명은 전체 대문자 그리고 괄호 닫고 형태의 입력 규칙에 맞게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시면 이렇게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미드랑 서치 함수가 나오는 두 번째 문제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열만 추출하여 닉네임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고요. 표시에 abc 그리고 골뱅이 네이버닷컴이면 abc만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사용하고자 하는 골뱅이 앞에 있는 id 부분을 추출하라는 얘기인데 미드 함수랑 서치 함수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미드 함수를 사용하면 미드 함수는 문자 데이터,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지정하고 시작 위치에서 내가 필요한 문자 수만큼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미드 데이터 사용해서 제일 처음 시작 위치에서부터 문자 수 몇 개를 지정하면 원하는 문자 데이터 개수만큼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 앞에 있는 이메일 주소의 길이는 사용자마다 모두 달라요. 저는 굿_my 사용하고 있고 각자가 이메일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다 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수 자리에 숫자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자수 자리에 이제 서치라는 함수가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찾는 서치라는 함수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 서치로 찾을 수 있는 건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열의 구분 기호 앞에 아이디와 사용하고자 하는 서버의 주소의 가운데 있는 골뱅이 기호를 찾는 거예요. 서치 함수는 찾는 문자열을 입력하고요. 문자열 그리고 어디서 찾을 건지 문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데요.
문자 데이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찾으면 서치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숫자로 결과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치 함수의 숫자 결과값이 미드 함수에 필요한 문자 수만큼을 그대로 들어가서 숫자 값만큼 서치로 찾은 숫자 값만큼을 문자 수로 추출해서 미드 함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서치 함수를 안 해봤으니까 서치 함수를 닉네임 옆에 이메일 칸에다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서치 함수입니다. 서치 함수 인수는 find text, written text, start number 세 가지 있습니다. 자, find text는 문자열,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열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골뱅이 @기호 입력할 거예요. 문자열 골뱅이 기호 입력할 거고, 두 번째 찾고자 하는 written text는 find text에서 찾고자 하는 곳의 텍스트입니다. 이 골뱅이를 이메일 주소에서부터 찾을 거잖아요. 이메일 주소 문자열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건 이메일 앞에서부터 주소만큼을 추출해야지, 이메일 아이디만큼을 추출해야 되니까 이 골뱅이를 찾을 때 시작 위치를 1로 지정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부터 이메일 주소에서 골뱅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면 love99@naver.com에서 골뱅이의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LOVE 써볼까요? LOVE99 골뱅이까지 7번째 위치, 골뱅이는 7번째에 있다고 요 위치는 7을 잡아줄 거고요. 다른 데이터들도 체육인들 잡고 내렸을 때 MUAK 골뱅이까지의 위치를 찾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에 있는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서 8이라고 하는 위치를 찾아줍니다. 저희가 골뱅이까지의 위치를 찾는 이유는 미드 함수에 적용했을 때 골뱅이까지의 위치를 가지고 오고자 찾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이 골뱅이 기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골뱅이 기호로 서치 함수를 사용을 한 거고요. 실제로 닉네임을 만들 때 아이디를 추출할 때는 얘 필요 없잖아요. 골뱅이 기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미드에 적용했을 때는 서치 함수에 적용된 결과식에서 공통적으로 골뱅이가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씩을 빼는 거예요. 서치 함수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나씩을 빼서 요 미드 함수의 서치 함수로 문자 수가 적용될 때 서치 함수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는 하나가 빼서 미드로 찾는 거는 러브99가 될 수 있게, 러브99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 무아키야 라는 사람의 아이디를 가져올 때 아이디만큼 골뱅이를 제외한 개수만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결과 숫자 값에서 공통적으로 필요 없는 한 개 값을 빼서 미드 함수 문자 수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을 추출할 거니까 먼저 미드 함수를 열어서 러브99 공통적인 이메일 주소의 아이디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텍스트는 문자열이 되고요. 아이디가 되고요. 두 번째 시작 위치는 L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니까 시작 위치 스타트 넘버는 1번. 세 번째 넘차수 입력할 때 이제 서치 함수 열어서 필요한 문자 수만큼을 입력해 줄 차례니까 여기에 서치 함수 열어서 함수 마법사를 서치로 옮겨갈게요. 서치 함수로 연습했던 거 그대로 찾고자 하는 문자열은 골뱅이가 되고요. 그리고 찾는 문자 위치는 이메일 주소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위치는 맨 앞에서부터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찾으면 러브99 골뱅이까지의 위치 7이 구해지고요. 이걸 여기서 빼기 2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서치로 구한 결과값을 미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미드 함수 마법사로 넘어와요. 그러면 문자 데이터 이메일 주소에서 첫 번째에서 서치로 구한 결과값까지 7개를 빼면 러브99 골뱅이만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저 골뱅이는 필요 없으니까 미드 함수의 인수인 넘차스 인수에서 서치 함수의 결과값 뒤에다가 빼기 1, 골뱅이 필요 없다고 빼기 1 넣어줘야 됩니다. 빼기 1 빼서 러브99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 필요한 ID 부분 가지고 와서 각각의 문자 데이터에서 서치 함수의 골뱅이까지 위치 중에서 골뱅이 개수만큼 한 개만큼을 빼진 서치 함수의 결과값에서 한 개만큼을 빼진 id의 결과값만 이렇게 추출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ID 이메일 주소는 저희가 사용자 정보로 많이들 반환을 입력을 받잖아요. 어딘가에 요즘 회원가입이 대부분 이메일 주소를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거나 생성했을 때 좀 많이 쓰이는 기능, 수식의 규칙인 것 같으니까 좀 기억해 주셨다가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퍼 안 써봤었던 어퍼 함수 그리고 서치 함수 한번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함수는 저희가 지금 방금 if랑 right나 로우 함수 이런 문제들이 적용되는 문제들인데요. 같이 풀어볼게요. 의류 판매 현황입니다. 3번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이면 여성용, O이면 아웃도어용으로 구분을 표시하시오 나왔고요. if와 write 함수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write 함수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가지고 와서 그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M이냐 W냐 O이냐에 따라서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로 구분하는데 if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if는 조건식 true, false 둘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if 함수가 한 번 사용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이 되어야 되게끔 문제풀이가 돼야 되는데요. if 함수, write 함수 이용해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오른쪽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와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M이면 남성용, W이면 오성용, 아웃도어이지만 M이면 남성용 요거 하나만 놓고 if 조건식을 해결하면 M이었을 때 true가 나와야 되니까 right로 나온 결과값에 M과 같다라고 하는 조건식을 입력해서 M과 같은 조건식의 결과값을 true로 만들고요. M일 때 true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W이거나 O인 경우는 false가 되게끔 첫 번째 수식만 해결을 하겠습니다. M일 때 true가 되고 나머지 W이거나 O일 때는 false로 값을 매겨서 if식으로 M일 때 true 값만 남성용을 주고 나머지 W와 O일 때는 공백으로 값을 먼저 처리하는 if 수식 입력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매겨볼게요. 그러면 수식을 입력해보면 write 함수로 제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니까 텍스트는 제품 코드가 되고요. 문자 수는 오른쪽 한 글자니까 1을 지정해서 확인하면 M이라고 하는 제품 코드 가지고 와서 M과 같아서 true가 만든 남성용을 지정해야 되니까 조건식으로 같다 M 할 텐데요. 조건식 입력할 때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M과 같다라고 하는 조건식 입력해서 M인 결과식에만 참값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값을 처리하겠습니다. true 값을 처리했고 W와 O인 경우에는 false 값이 되도록 값이 반환되었으니까 이제 if식 이용해서 이 조건식의 결과 방금 구한 조건식의 결과에 참일 때는 남성용을 입력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조건식의 결과 true 값에는 남성용을 입력할 거고 false 값에는 여성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f식 들어갑니다. if식 입력해서 if식의 조건식의 결과값인 value if true는 남성용이 들어가고요. false 값에는 공백으로 값을 처리해서 M만 남성용이 반환될 수 있도록 값을 먼저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M인 경우에는 남성용으로 값을 처리했으니까 요 식은 이제 끝났고 나머지 공백으로 처리한 요 false 자리에 아직 W가 있고 O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W와 O, false로 처리한 요 값들이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요 자리에
펄스로 처리한 요 값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if식을 활용해서 조건식의 true값과 펄스값 W와 O를 여성용과 아웃도어용으로 구분해주기 위해 조건식을 입력해서 true였을 때는 뭐 W를 했다라고 하면 여성용, 나머지는 아웃도어용이 될 수 있도록 조건식을 한 번 더 이 수식을 반환하고자 한다면 조건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if 펄스 자리에 공백 자리 대신에 if식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쉽습니다. if식이 수식 입력줄에서 if식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한 if 함수 마법사 들어오신 다음 펄스 자리에 공백 대신에 if식을 붙여 넣는 거니까 value if 펄스 자리에 따옴표 2개 지우시고 복사했었던 if를 붙여 넣게 한 다음에 첫 번째 if식에서 m과 같으면 라이트로 마지막 글자 한 글자가 m과 같으면 남성용 적고 두 번째 if식에서 여성용과 아웃도어용을 구분해야 되니까 함수 마법사 두 번째 if 함수 마법사 함수 단어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넘어오신 다음에 조건을 변경합니다.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m이 아니고 w가 참여된 게 맞는다면 w와 같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참값은 남성용이 아니라 여성용이 되고요. W가 여성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남는 건 O만 남는 거잖아요. O일 때는 아웃도어용이 돼야 되므로 value if 펄스 자리에는 아웃도어용이 되도록 확인해서 value if W이면 여성용 그리고 O이면 아웃도어용이 될 수 있도록 조건식을 한 번 더 수식을 완성해서 채우기들 잡고 내렸을 때 W였을 때는 여성용으로 채워지고 O였을 때는 아웃도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if식이 두 번 사용되는 중첩 if 함수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풀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표 4번 문제 입학 코드 문제 보겠습니다.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고요.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학과가 입학 글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시하고자 하는 방법 학과 세 글자와 입학 일자의 연도 부분이 결합돼서 이렇게 표시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left, lower, year 함수가 사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year 함수는 입력 데이터가 문자였을 때, 날짜였을 때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 부분을 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year 함수는 숫자 그대로 날짜에서 연도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인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짜이거든요. 그래서 year 함수 열어서 필요한 입학 일자에서 연도를 가지고 오기 위해 해당되는 날짜를 입력해주면 해당되는 날짜에서 연도 부분만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텍스트에서 이미 일부분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가 left, right, mid인 것처럼 문자 데이터에서 년, 월, 일로 지정된 특별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year, month, day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날짜 함수 파트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의 세 문자와 입학일자 연도를 가져와야 되니까 먼저 표시 형태를 지킨다면 학과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left 함수 이용해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와야죠. 세 글자를 가지고 오면 left 함수 이용해서 학과 데이터에서 필요한 문자수 세 글자만큼을 가지고 와서 HA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문자 데이터에 뒤에 이어서 연도가 필요하니까 AND 연결 연산자 입력하시고 year 함수 열어서 입학 일자의 연도가 필요하니 입학 일자 날짜를 선택해서 적용하면 HEA의 입학 일자 2022년도가 추출돼서 표시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소문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글자가 이 HEA라서 반드시 여기에다가만 소문자 적용하는 로우 함수가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에 걸쳐서 소문자 적용하는 로우 함수가 적용돼도 됩니다. 그래서 로우 함수는 전체 로우 함수가 적용시켜서 텍스트로 하는 결과 소문자 HEA 그리고 2022라고 하는 입력 형태 규칙에 맞춰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로우 함수나 어퍼, 풀어퍼 함수 그리고 뭐 추출하는 함수는 지금 저는 먼저 추출, 왼쪽에서 세 글자를 먼저 추출한 다음에 조합해서 전체를 로우 함수를 적용을 했는데요. 순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로우 함수를 적용해서 입학 일자에 학과를 전체를 소문자로 적용하신 다음에 소문자로 적용한 요 로우 함수의 결과에다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와도 되고요. 순서는 전후 결과가 같다라고 하면 순서는 어떠한 함수를 먼저 써야 되는 순서는 상관없이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표시 예 형태의 사이사이에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형식,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구한 후 D27에서 D33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고요.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 다시 생산일자 중 월 뒤에 다시 인식표를 연결한 후 대문자로 변환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생산일자의 월 그리고 인식표를 연결해야 되는데 표시 예 형태에 따라 작성할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어퍼 함수와 먼스 함수 적용합니다. 먼스 함수가 아까 전에 날짜에서 연을 가져갈 때 이어 함수가 적용됐었던 것처럼 먼스 함수는 날짜 데이터에서 월 부분을 추출하는 함수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드와 인식표가 다 대문자로 변환해야 돼서 인식 코드 연결하고 생산일자의 월 부분 추출하고 인식표 연결해서 모두 다 표시 예 형태에 맞춰서 제품을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전체를 대문자, 어퍼 처리를 해도 되고요. 한 글자 한 글자 코드 대문자 처리하고 그리고 연결해주고 마지막 대문자 처리, 어퍼 함수 적용해서 인식표를 대문자로 처리한 다음 연결 표시의 형태에 맞춰서 입력해줘도 결과는 같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먼저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코드를 먼저 가지고 와서 코드 연결하고 뒤에다가 다시를 붙여야 되니까 문자열 다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AND 연결 연산자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생산일자의 먼스 함수가 적용돼야 되니까 AND 연결 연산자 입력해서 먼스 함수 열어서 생산일자의 월을 추출합니다. 여기에 또 다시 문자열 붙어야 되니까 AND 연결 연산자에 문자열 다시 붙여주고요. 연결해서 마지막 인식표까지를 연결해 준 다음 제품 코드 규칙에 맞게 제품 코드를 나열한 다음 전체를 대문자로 어퍼 함수 적용해서 전체를 대문자로 하는 어퍼 함수가 그대로 텍스트로 들어가서 H와 W가 대문자로 변환될 수 있게끔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서 코드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전환된 문자열 뒤에 다시 KR을 추가하여 도서 변환 코드에 표시하시오 나왔어요. 앞에서 문제를 풀으셨을 때는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에 표시 형태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 사용이 좀 유연한 반면에 얘는 코드를 사용하는데 제품 코드를 먼저 제거한 후라고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규칙에 맞게 함수를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 맞춰서 차례대로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시에 mng-00이라고 하는 도서 코드가 붙어 있고요. 뒤에다가 문자열 다시 KR을 추가하라고 했고 다시 KR이 대문자이므로 대문자를 저는 규칙에 맞춰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을 제거하는 트림 함수 적용할 거고요. 전체 대문자로 반환하는 함수가 적용될 거예요. 먼저 공백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트림 함수를 적용할 건데 트림 함수 적용하기 전에 공백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서 코드 데이터가 보통 이런 데이터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며 정렬의 앞뒤에 문자 데이터의 공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왼쪽 정렬해보고 오른쪽 정렬해보시면 공백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벽에 딱 맞춰서 붙지 않을 거거든요. 공백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정렬 기능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트림 함수 봅니다. 트림 함수 열어서 트림 함수도 역시 문자 데이터, 공백을 제거할 텍스트 인수 하나밖에 없으므로 도서 코드 입력해서 공백 제거를 시켜준 다음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라고 했으니까 어퍼 함수 적용해서 트림 함수의 결과 공백을 제거한 도서 코드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변환된 문자열 뒤에 다시 KR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AND 연산하시고 대문자 KR 형태로 문자 연결해서 변환된 도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